내가 처음부터 원고지 1000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시면 한 줄도 못 써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글쓰기 하면 되게 힘들게 생각하시죠? 내가 반고호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듯이 그림을 그릴 때 글쓰기 역시 도스토옙스키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제 쓴 나의 한 문장과 오늘 쓴 나의 문장이 조금 더 좋아지면 되는 거겠죠. 저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를 오래 하고 또 글을 오래 썼죠. 책도 많이 냈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글쓰기 비법이라고 하면, 알고 나면 되게 별거 아니고 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한번 해보시면,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뭐 가스통 바슐라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초등학생들이 하는 짧은 글짓기, 글짓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단어를 내가 스스로 던져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아니면 수업이나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의 몇 단어씩 던져서 그 단어를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오다가 더웠어요. 그러면 더위라고 일단 써둡니다. 그럼 이제 더위에서 연상될 수 있는 거, 부채, 선풍기, 에어컨 많겠죠? 자, 이렇게 써둡니다. 써두고 또 오다가 내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요새 어쩔 수 없는 마스크. 이런 식으로, 자, 이 단어에서부터 내가 그냥 연상되는 것들을 쭉 써나가면 돼요. 자, 마스크를 썼으니까 자, 마스크의 가장 밑에 있는 거 신발, 그럼 구두. 자, 구두, 밑창. 거리. 예,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일단 요 A4 용지 한 장에 생각나는 대로 쭉 쓰세요. 자, 쓰고, 자, 그리고, 전혀 이제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방석.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쓸수록 문장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자, 혹시 선생님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단어. 팔찌. 응? 팔찌. 팔찌요? 네, 팔찌. 예, 팔찌. 또 코끼리. 코끼리. 예. 자, 이렇게 해서 단어가 한 몇 개가 나왔죠. 이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자, 여기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형용사를 넣고, 자, 그럼 선풍기 하면 쌩쌩 돌아가는 선풍기, 쌩쌩이라고 씁니다. 부채, 팔락팔락.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더위, 찐다. 자, 버스, 달린다. 구두, 신는다, 혹은 벗는다 다 되겠죠. 밑창, 단단하다. 자, 이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단어와 마스크, 벗다. 쓰다, 답답하다. 예. 많은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자, 요런 단어들을 가지고 거리, 텅 빈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복잡한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몇 개의 단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팔찌, 딸랑거린다, 아니면 반짝거린다. 딸랑거린다. 네, 반짝인다. 코끼리. 그러면 동물원 생각나겠죠? 예. 그 동물원의 어떤 들뜬 분위기, 또 풍선, 솜사탕, 멀리 가잖아요. 자, 이게 결국은, 자동기술법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의식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단어를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 이거는 내가 스스로 던진 단어는 내 의식에서 나온 거지만 같이 있는 동료분들과 이렇게 단어 던지기를 하면 전혀 생각지 못, 아까 예를 들어 코끼리, 팔찌,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단어들만 모아놔도 약간 신선해요. 자, 요걸 가지고, 자,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뭐 아주 쉽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더위 부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워서 부채를 붙였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풍기를 찾았다. 선풍기도 시원하지 않았다. 에어컨 밑으로 갔다. 요것만 해도 벌써 몇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데 마스크를 벗고 싶었지만 벗을 수 없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던진 혹은 동료가 던져준 단어를 읽는 거에 일단은 생각을 잘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거는 그림에 있어서의 선긋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림 우리가 보면 굉장히 멋진 그림은 선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흘린 듯이 그렸는데 뭔가 선의 힘도 있고 선의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는 거죠. 글쓰기 똑같습니다. 글쓰기도 선긋기처럼 이런 식으로 단어와 일단 친해지고, 자, 이 단어들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더우면 덥다 이게 끝이었다면, 자, 지금은 자, 더워. 그럼 더워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상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가진 단어 수가 일단 풍부해지고요. 자,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보면은 이거 더위에 관련된 어떤 단어가 되겠구나 하고 이제 좀 더 심화로 가시면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단어 채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단어 채집은 책을 읽다가 필사하잖아요. 근데 필사가 힘들어요. 그건 좀 약간 이제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필사를 못하면 단어는 채집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쓰는 단어인데도 어떤 시에 들어갔을 때 그 단어가 굉장히 막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려면은 단어들을 그냥 평범한 형용사인데도 그 문장에 들어갔을 때 딱 살아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연습하시면은 내가 글을 쓰는데 막 긴 글을 써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원고지 1000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시면 한 줄도 못 써요. 한 단어도 못 씁니다. 하지만 자, 요렇게 A4 용지 한 장에 단어를 채울 수 있죠. 글자 크게 쓰면은 몇 개 안 해도 꽉 차요. 자, 그렇게 채우신 다음에 이걸로 몇 개의 문장을 꾸민다, 멋지게 쓰겠다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문장만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 두 번째 단계로 내가 알고 있는 조금 이제 특이한 단어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나아지겠죠. 나의 기준을 낮게 하세요. 5줄의 글을 쓰겠다. 그 다음에 나는 10줄을 쓰겠다. 자, 그거는 하시는 방법 되게 쉽잖아요. 만약에 페이스북을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페이스북을 하나의 나의 글쓰기 연습장으로 하겠다. 처음에 나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5줄만 쓴다. 다른 사람들 멋지게 쓴 거 보고 막 그렇게만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의외로 많은 시간을 썼다가 고쳤다가 지웠다가 안 보이는 데서 하셔요. 똑같죠. 그림도 안 보이는 데서 썼다가 지웠다가 그리지만 결과물만 나오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A4 용지에 단어를 쓰는 거 아무도 안 봅니다. 나 혼자서 충분히 열심히 이제 막 온갖 단어 다 쓰고 쓰다 보면은 누구나 제가 이제 항상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신데 되게 부끄러워하시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도 하시다 보면 내 지하실 속에 숨겨져 있던 단어,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떤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자, 그것들을 이제 2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하실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지하실의 단어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들여다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미줄로 방울을 해서 다 꽁꽁 가둬두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 때 글쓰기는 그러고 나서 한번 누구나 그 과정 속에서 눈물 한번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겪었던 남에게 말할 수는 없었던 어떤 누구나 다 있죠. 그런 거. 또 살면서 정말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나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자, 글쓰기의 힘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지하실을 내가 묵묵히 걸어 내려가서 그 지하실 속에 이렇게 보따리 쌓아두었던
그 단어들을 건져내서 내가 글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어떤 아픔들, 되게 이제 글쓰기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내가 몰랐는데 이게 나한테 가장 아픈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그리고 그 글을 처음에는 읽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한테 발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셔야 돼요. 그거 이제 발표하시고 읽고 한번 울고 나면 그 상처는 내가 햇빛 한번 찌워준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품도 시키고 바람도 쐬어주고 햇빛에 이제 좀 말려주시고, 자, 요렇게 저는 이제 권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매일 페이스북이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페이스북 얘기를 굳이 제가 하냐면, 인스타도 좋지만 인스타는 사진 위주고 그림 위주니까 글쓰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려면 페이스북이나 뭐 혹은 어떤 SNS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쓴 거를 보여주잖아요. 자, 남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검증을 받는 거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와 다른 어떤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A4용지, 텅 빈 A4용지 한 장 딱 펼쳐 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필기구 하나 딱 가지고 일단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생각나는 단어 쓰시는 겁니다. 단어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많이 저절로 생각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이제 이 과정을 해보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종이 한 장, 굉장히 쉽죠? 펜 하나 해서 오늘의 글쓰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